굳이 매수 타이밍을 정한다라고 하면 24년도 말 25년도 초는 전 타이밍상 조금 늦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더 빨리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님 안녕하세요. 매번 유튜브로만 보다가 고민이 드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은 이제 카페에 있는 게시글을 제가 참고해가지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사연을 시청하실 분은 이제 카페에다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이제 신혼 부부입니다. 24년도 말에서 25년도 초에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소득은 부부 합산 연봉으로 2억 3천만 원, 24년도 3월경에는 1천만 원 정도 상승 예정이다. 자산 상황은 서울시 관악구 소재 24평 아파트 한 채. 이건 이제 2020년 5월경에 한 5억대 초반 정도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여기엔 3억 정도의 주담대가 껴있습니다. 결혼 당시 뭣 모르고 자금이 마땅치 않아서 주담대 및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매매하여 23년도 12월이면은 신용대출을 모두 갚게 되어 24년 1월부터 현금 흐름이 풀려 24년 내에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저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목표는 24년 말에서 25년 초에 상급 부동산 매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기존 보유 중인 아파트는 현 시점에서 실차익이 크지 않고 주담대도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매수 시점에서 전세로 돌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았을 때 기존 아파트 전세금을 3억 5천에서 4억, 현금 자산이 24년도 말 기준으로 한 1억 5천, 대출 7억을 받게 되면은 12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개별 주택 보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7억이란 대출이 크긴 하지만은 30년 만기로 했을 경우 월 원금 이자 상환액이 현재 소득에서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해서 12억 정도 되는 부동산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질문을 한 4개 정도 주셨거든요. 질문은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현재 상황을 조금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놓고 각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 신혼부부시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각각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거고요. 현재 소득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합산소득으로 보면은요 한 2.3억 정도 되죠. 자산이 하나가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신 게 관악구 소재에 있는 24평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얘가 2020년경에 취득을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세로 보면은 한 6억 후반에서 한 7억 정도 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주담대가 3억 정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지금 자산 현황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기존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3.5억에서 4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셨고요. 현금 자산은 저축을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미래 시점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24년 말경에 한 1.5억 정도 생긴다. 소득이 좀 높으니까 7억 정도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12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까요? 예, 질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정자동 소재의 40평에서 5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 얘를 매매할지 또는 서울 소재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축 소형 아파트를 매매할지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까요? 의 질문이에요. 정자동 아파트를 보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은 12억에서 13억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남편 직주 근접 및 육아 환경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장 다녀온 아파트의 직전 거래가가 14억이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단지를 특정하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단지인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정자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40평대에서 50평대 아파트가 시세가 떨어져서 12억에서 13억으로 가는 게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12억, 13억에 간다라고 하면 1층이거나 저층 사정이 있는 매물이겠죠. 증여나 상속이거나 이런 매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잡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직전의 거래가도 1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14억도 사실은 거래가 낮게 된 겁니다. 해당 단지는 워낙 소규모 단지니까 거래가 한두 개 이렇게 낮게 찍힌다 그래서 그게 시세로 형성이 되는 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좀 오판할 수도 있거든요. 14개 거래가 됐으니까 부동산이 더 조정을 받으면 내년 상반기에 12억, 13억 갈 것 같으니까 그 시점에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쉬워 보이진 않는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다, 중층에 뭐 로얄동, 로얄층에 그런 단지를 정자동 주복을 40평, 50평을 12억, 13억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셔도 괜찮은 시점이에요. 지금 시세도 사실은 높진 않죠. 워낙 저평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라서 두 개 선택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자동 주복에 40평, 50평을 갈지 서울 소재의 이제 아파트를 갈지의 질문인데요. 저는 서울 소재 아파트가 우리가 결국에는 소득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얘를 2년 혹은 4년을 두고 가다 엑싯을 해서 황금성이 높은 자산을 취득을 해서 자산을 좀 옮겨놔야 될 것 같은데, 정자동 주복보다는 서울 소재 아파트 뭐 소형평 25평 뭐 9평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아파트의 황금성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좀 우선해서 보시는 걸로 저는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와 더불어서 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 시장을 보면은 서울의 정비사업구역의 빌라 가격이 저평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라 정비사업구역 초기 단계 말고요, 사업 속도가 좀 빠른 구역을 좀 같이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부동산 매수 시점은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현금 자산 축적 기간을 고려하여 24년도 말부터 매수가 가능하며 부동산 하락기에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부동산 하락기다라고 이미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현금이 그때 생기니까 24년 말부터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미 정의를 하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매수 시점에 대한 질문보다는 지금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 못하셨거든요. 매수 시점보다는 내가 어디를 매수할지를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굳이 매수 타이밍을 정한다라고 하면 24년도 말 25년도 초는 전 타이밍상 조금 늦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한 24년도 말이나 25년도 상반기를 보통 택하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더 빨리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얼어붙었지만 또 반대로 빠르게 다시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상반기 안에, 그러니까 6월 전까지는 우리가 지역 선정을 해가지고 매매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일 것이고요. 그 지역을 얼마의 가격에 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좋은 기회가 충분히 있고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기회들은 조금 더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시장을 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미래 시점에 대한 또 걱정과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가 아니라. 정자동 소재 뭐 40평, 5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와 혹은 송파 32평 헬리오시티 중 어떤 것이 차후 좋은 선택지가 될까요? 예산 부분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임장을 다녀왔을 때 두 군데 모두 만족스러운 곳이라 차후 2년 내 매수하게 될 경우 어느 선택지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뭐 답변을 드리면, 정자동에 대한 대형 평형의 이 주복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자산보다는 상급성이나 미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있지 않습니까? 여기 9평이 훨씬 좋죠. 40평에서 50평보단.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면은요, 정자동에 뭐 한 동짜리, 두 동짜리에 40평, 50평의 주복이 앞으로 공급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송파구에 9,500세대가 공급이 되는 게 신축으로 쉬울까요? 라고 봤을 때요, 이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9,500세대 이 정도 규모로 핵심 지역에 공급이 되는 건 매우 어렵죠. 그나마 이제 둔촌주공이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제 입주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황금성 측면에서 소득이 높고 저축액도 1년에 막 1억 이상씩 저축을 하다 보니까 황금성이 좀 좋은 지역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지를 상향한다라고 할 때도 그 시점에 정자동 주복을 내가 팔고 어딘가 움직이는 게 어렵지, 사실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팔고 움직이는 게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좀 더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네 번째 질문이 있는데, 혹시 위 투자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그 어떤 내용도 달게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역 선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선정. 지금 보면은 내가 정자동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타 서울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자녀의 학군을 고려해서 뭐 송파를 사야 되는 건지 이 질문을 모두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지역으로 결국에는 정착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결국엔 취득하는 주택 가격이 12억이 넘는 주택을 취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거주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내가 정자동에 갔다가 이렇게 지역을 바꾸는 게 자녀의 유무나 나이나 이런 게 이제 확인되지 않지만 교육에 대한 말씀도 하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갈아타는 게 쉽진 않거든요. 지역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을 좀 미리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이제 송파권의 헬리오시티가 저는 1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자산 상황에서 보면은요. 지금 보면 계속 관악구의 아파트를 들고 가면서 별도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관악구 아파트를 우리가 팔고 주담대를 상환한다라고 하면 돈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도 한 2억 초반 정도 되다 보니까 관악구 자체로만 보면 매도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이제 상위급지이고요. 자본이 현재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관악구를 저는 매도를 하고 2년 후에 헬리오시티 33평을 간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시점에 25평의 헬리오시티를 갔다가 그 시점에 내가 33평 헬리오시티로 갈아탄다거나 아니면은 뭐 잠실로 갈아탄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자산을 늘리고 그런 의사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의사결정은 지금 하시는 질문을 보면은 다 거주하고 투자하거나 어떤 아파트에 대한 얘기만 하신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소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거주하고 우리가 투자를 분리했을 때 어떤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굳이 우리가 돈을 벌고 학군지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은요, 이 강남 3구 내에 정비사업 입주권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적은 자본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득도 굉장히 높고 저축액도 높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뭐 정자동을 가던 뭐 헬리오시티를 가던 이 정도 소득이 한 2억대 초반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저축액이 매년 1억 이상씩 쌓이다 보면은 이 지역에 내가 만족을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황금성이 높은 자산으로 가라. 그리고 높은 지역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헬리오시티가 그런 측면에서는 황금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송파구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송파구에서 좀 더 나중에 뭐 개포라던가 뭐 반포로 간다거나 소득을 좀 더 유지하거나 높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안으로 좀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